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없는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수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0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60여 년 전 부도 직전의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90의 노 경영자가 된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은 아닐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오늘은 다산북스에서 발간한 이나모리 가즈오님의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님은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세라믹을 창업하고 연 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 통신업체 다이니덴덴을 연 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일본 수상의 강곡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항공 회장 자리에 취임해서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세웠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는 이런 주의가 유행하는 시대에 이 책이 어쩌면 약간 꼰대, 라떼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시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과 최선이 정말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님이 회사를 창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겪었던 실패, 수많은 노력,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신의 뼈를 갈아 넣는 그런 모습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보다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자칫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나모리 가즈오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들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정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확실한 지침도 찾아내지 못한 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환경 파괴 등
과거에는 경험한 적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내면의 의식과 가치관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뀌었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맞아 과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난 것만큼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며 더 철저히 지키고 키워야 할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은 넘쳐날 만큼 지천에 깔려 있다.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리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주식 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한편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을 갉아먹는 고역이라 생각하고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빈둥빈둥 세월을 보낸다. 왜 사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마지못해 일하기도 한다.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나 능력이 있어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일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마치 상식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저녁 시간을 회사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상이 윤택해진 탓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아니, 이는 비단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왜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60년 동안 경영자로 살아오며 깨달은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다.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바로 이런 의도로 이 책을 썼다. 일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일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다 옛날 옛적 이야기고 요새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고 해도 좋다. 이 세상에 매끄럽고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았건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우리 삶을 덮쳐오기도 한다. 이런 역경과 불행에 사사건건 휘둘리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혹독한 운명을 이겨내고 삶을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일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젊었을 때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우선 중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어린 시절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하게 결핵을 앓았고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한 날이 많았다. 병을 앓았음에도 무리해서 공부를 해 다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그런데다 전쟁으로 인해 집까지 불타버리고 말았다. 왜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을까? 10대 초반의 어린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늘 침울했다.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대학 입시와 취업도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았다. 가고 싶던 의과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고향에 있는 가고시마 대학 공학부에 입학했다. 원치 않았던 학교와 학과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따라야 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지만 취업 역시 쉽지 않았다. 모두가 이 정도면 틀림없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 구직 활동은 모조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고압 초자 제조회사 쇼우공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첫 월급조차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내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밀려오는 걸까?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23살이던 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힌 채 내 운명을 한탄했다. 내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렇게 가혹한 운명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 것 같던 내 인생을 단 한 가지 계기로 단박에 새로이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과 불안이 말끔히 씻긴 듯 사라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고난과 좌절 쪽으로밖에 돌아가지 않았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내 삶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희망이 넘치는 나날로 바뀌어 갔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 일을 하며 상처받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신을 비하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이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해 전념하라고 말이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해보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와도 당당히 맞서 부딪혀보라. 그러면 분명 자신을 올가매던 고난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90년 인생 동안 직접 경험했고 영세한 기업이던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키워낸 비결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저자님은 하나 둘 쇼호공업을 떠나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날지 말지 저자님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저 막연히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간들 또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인생이 잘 풀릴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24시간 연구에 파고들었다고 해요. 새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밤낮을 잊은 채 실험에 몰두하며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업무가 끝난 후에는 도서관을 찾아가서 그 업무에 대한 전문 서적을 전부 다 찾아서 완독을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이게 바로 자기 개발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거양득, 즉 일도 잘하게 되고 나의 실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저자님은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셨는데요. 열심히 일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미래가 인생에 다가온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일하는 건 질색이야.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시시때때로 고개를 내밀기 마련이다. 본래 인간이란 그냥 내버려두면 아니한 현실에 안주하고 되도록 고생은 피해가고 싶도록 설계된 생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습성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지금과 그때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자란 시대는 일하기 싫어도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청년이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 환경이 열악해서 좋고 싫고를 떠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다. 지금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혹독했다. 직종이 무엇이든 간에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든지 그 밖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간에 바로 뛰어들어 일하는 게 당연했다. 게다가 한 번 입사한 회사를 쉽게 그만두는 행동도 사회 통념상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직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였다. 거기에는 개인의 재량이나 의지가 반영될 여지도 없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때가 불행해 보일지도 모른다. 자유도 없고 여유도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은 더욱 견고해지고 숙련되는 법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필사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련을 참고 견디는 힘도 커진다. 가난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를 통해 나약한 마음을 단련하고 인격을 높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잡을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윤택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 싫어하는 일을 강요받는 일도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손에 쥐었다고 상상해 보자. 당장은 큰 돈을 공짜로 얻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이다. 이만한 돈이라면 굳이 하기 싫은 일 계속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에도 나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행운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생활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 썩혀버리고 만다. 그러면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와 보람도 찾기 어려워진다. 일하는 수고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안락함의 소중함도 아는 법이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인생의 시간이 더욱 즐겁고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하루하루 남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 다가온다. 마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고생 저편에서 얼굴을 들며 인생을 비춘다. 이것이 일을 통해 얻는 인생의 참모습이다. 일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 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터득을 하고 그 일하는 방식을 다른 새로운 일을 할 때 접목시켜서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일하는 노하우는 배가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을 저자님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나모리 가즈오님이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20대 초반 시절에 나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젊은이였다. 특출한 재능도 없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당장 취업해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당시 나는 모든 일에 흥미가 없고 금세 지쳐버리기 일쑤였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랬던 청년이 어떻게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마음가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앞서 말했듯 나는 처음부터 파인 세라믹을 연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당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유기화학을 전공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실업난이 극심했던 시기라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았다. 지방대생 신분으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었다. 결국은 교수님의 도움으로 고압 초자를 만드는 무기화학 계열의 제조회사인 쇼우공업에 겨우 입사했다. 내가 공부한 분야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음에도 그런 시기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했다. 적어도 입사 초기에는 그랬다. 쇼우공업에 입사한 당시 내가 소속된 연구소는 직원이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들은 회사의 중책 사업이었던 초자 재료인 자기를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회사는 앞으로 전자공학 산업 분야에 고주파 절연 재료가 틀림없이 필요해질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신입이었던 내게만 새로운 세라믹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맡겼다. 입사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당시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내가 하던 연구 개발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했다. 회사에서는 세라믹을 재료로 만든 고주파 절연 재료가 회사의 성장을 이끌 새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연구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격려해 주었지만 말과는 달리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같은 해 입사 동기 중 나홀로 연구소에 배치되었다.
심지어 당시 파인세라믹 분야는 어느 회사도 성공시키지 못한 분야였다. 상사 한 명 없이 신입사원인 내게 그 일을 맡긴 것은 연구소 내 다른 직원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뜻으로 여겨졌다. 파인세라믹 개발은 미지의 분야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참고할 만한 문헌이나 자료를 찾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서 연구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상사나 선배도 없이 이 모든 연구를 혼자 해나가야 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도무지 내 일에 애정을 갖기가 어려웠다. 회사가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해보자. 방법은 그것뿐이다. 물론 생각처럼 금세 일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일을 하기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만큼은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었고 내게 주어진 일에 온 힘을 쏟아붓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나의 다짐은 일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그런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파인세라믹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기에 우선은 대학교 도서관 가서 기본서부터 들여봐야 했다.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어서 관련 업계의 신문과 잡지, 그리고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과거에 발행한 호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 부지런히 노트에 베껴 적었다. 월급도 제때 받지 못했지만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비싼 연구 서적을 구입하고 미국 세라믹 협회 논문을 구해 사전을 끼고 번역하면서 파인 세라믹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다.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험을 하고 겨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 새로운 실험에 적용해가며 지식을 쌓았다. 당시 나의 일은 그런 착실한 작업의 반복이었다. 내 일은 따분하게 이를 데 없었다. 연구소 안에서 실험을 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가 공부를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어느새 나는 파인세라믹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파인세라믹이라는 소재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차츰 알게 되었다. 파인세라믹 연구에 목숨을 바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파인세라믹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대학에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나 하나뿐일지도 모른다. 내가 하는 이 일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품자 반복되는 실험과 단조로운 연구도 빛나 보일 정도로 근사하게 느껴졌다. 반쯤은 억지로 맡아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침내 적극적으로 몰두할 만큼 일이 좋아졌고 더 나아가 좋고 싫고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깊은 의의마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자님이 말씀하신 노력과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는다면은 저자님이 말씀하시는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인지를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은 힘들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의 노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끝없는 노력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자연을 보면 어느 동식물이든 온 힘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생명은 없다. 오직 인간만이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 데 열중한다. 교세라가 중견기업에 오른 해의 어느 초봄날, 집 근처를 산책할 때의 일이었다. 성터 돌담의 깨진 돌 사이로 작은 풀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저런 곳에도 식물이 자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돌과 돌 사이에 아주 조금 흙이 있고 그곳에서 풀이 봄의 숨결을 힘껏 들이마시며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이후 몇 주간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풀이 잘 자라는지를 지켜보다가 회사 일이 바빠 잊고 지냈다. 그러다 문득 다시 그 풀이 생각나 그곳을 찾았더니 몇 주일간의 짧은 봄 동안 그 풀은 햇빛을 듬뿍 받아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런 기세라면 제 모습을 드러낼 날도 머지않을 듯했다. 아마도 무더운 여름이 되면 돌담이 뜨거워지고 그 풀도 말라버릴 것이다. 그 풀은 여름이 오기 전 있는 힘을 다해 살아남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자손을 남길 준비를 했고 여름이 지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버린 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이겨낸 다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단 그 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갈라진 틈 사이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잡초도 마찬가지다. 물기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뜨거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수많은 풀이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필사적으로 살아남아 꽃을 피운다. 조금이라도 더 햇볕을 많이 받아 더 커지려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잎을 키우고 줄기를 뻗는다. 그들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만 열중하며 온 힘을 다한다. 자연의 섭리란 원래 그런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지 않은 식물은 하나도 없다. 노력하지 않는 식물은 생존하지 못한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육식이든 초식동물이든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이라든가 열심히 산다는 말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일처럼 생각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일 자체가 치열한 노력의 연속이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섭리이기 때문이다. 저자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99%가 아닌 100% 완벽주의를 항상 고집했다고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직원들의 역량을 1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나모리 가주오님의 글귀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반발과 원망하는 마음만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욕구라도 자신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오직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착점은 크게 달라진다. 일도 그렇지만 인생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지레 포기하는 사람은 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다.